성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런 균형과 자제력을 얻어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는 결코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은 큰 문제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사사건건 반응하고 다툼과 갈등을 일삼는다. 자신은 자율성과 자제력을 발휘하고 감정을 통제하여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타인을 성가시게 하고 격앙시킬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끝없는 싸움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달라거나 화해를 중재하라고 간청하면서 당신을 감정 싸움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의 감정적 욕구에 굴복하면 당신은 조금씩 타인의 문제에 정신과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더라도 그들에게 말려들지 말라. 당신은 이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갈등은 점점 깊어질 뿐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매정하다고 욕할까봐 두려울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간직하는 편이 당신에게 더 많은 존경과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타인을 도울지 여부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타인의 드라마에 허비한 모든 시간은 당신의 힘을 앗아간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어떤 사건이나 교류의 대응이 필요할 때에는 뒤로 물러서는 훈련을 하라. 이것은 바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은 채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실제로 물러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분노의 이메일을 썼다가 보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하루 이틀 묵혀두어라. 갑작스러운 감정, 특히 분노를 느낄 때에는 전화하거나 대화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든 그들이 다가오든 자신이 성급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면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갖고 생각하라. 감정을 식혀라. 뜸을 들일수록 좋다. 시야를 넓히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저항 훈련이라고 생각하라. 반응에 오래 저항할수록 실제 성찰을 위한 정신적 여유 공간이 넓어지며 당신의 정신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무엇이든 뭔가 잘못되었을 경우 남을 탓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남에게 코가 꿰어 휘둘리면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내버려 두어라. 당신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사업이나 정치나 삶에서 어떤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애초에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라. 어쩌면 엉뚱한 목표를 세웠는지도 모른다. 이 말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이 대부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뜻이다. 신중을 기하고 더 현명한 방침을 세우고 시야를 넓혔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견고한 단계와 더 넓은 시야로 시작하라. 실패해서 당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곳에 있거나 모든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신은 그것들을 보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되어 좌절감에 빠지면 마음의 평정이 무너질 수 있다. 세상에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줏대 없는 사람들,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우유부단한 상사, 짜증내는 동료, 과민한 부하 직원 등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바보들과 함께 일할 때에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 당신의 심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라. 바보들의 면전에서 활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바보들로부터 감정적으로 초연하라. 그들이 무해한 발상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둔 채 그들의 어리석음을 속으로 비웃으라.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사회생활에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실망과 모욕이 쌓여간다. 자신이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종종 시달리기도 한다.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크나큰 의심을 할 때가 있다. 이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박적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불안과 실망을 다스리려 하거나 고통을 누그러뜨리려고 술과 같은 습관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된다. 하지만 꼭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선택,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자유는 타인과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강박적이고 옹졸한 감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사사건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더 고차원적인 목표를 위해서 정신적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태도로 인해 활력을 느끼면 이 태도를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움을 느끼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끌리며 자신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싶어 한다. 존경심은 시기심의 정반대이다. 상대방을 존경할 때에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채 그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할 수 있다. 그들이 예술이나 과학이나 사업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누군가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은 인류 최고의 잠재력을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위대한 인간 성취에 따르는 자부심을 공유한다. 이런 존경심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옹졸함을 초월하여 평정심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죽은 사람들이야 일말의 시기심도 없이 쉽게 존경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을 존경하는 인물로 만들어보라. 우리가 충분히 전다면 그런 존경 대상을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당신이 맞닥뜨리는 최대의 위험은 자신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그들을 한눈에 분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오히려 자신이 무지하며 사람들을 부정확하게 판단하는 타고난 편견을 가졌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당신은 상대의 가면을 현실로 착각한다. 섣불리 판단하려는 성향을 버려라.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미지의 세계와 같으므로 각각의 특수한 심리적 특징을 조심스럽게 탐구하여야 한다. 자신이 발견하는 것에 단단히 놀랄 각오를 하라.
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신은 창의적인 에너지와 비슷하다. 그것은 더 많은 가능성과 대안을 고려하려는 의지이다. 사실 공감 능력을 개발하면 창의력도 향상된다.